윤희석 혁신위는요, 이 당의 쇄신을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강조를 했고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방안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제일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 부분입니다.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당의 당원 당규에 그 잘못된 과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단절하겠다는 내용을 당원 당규 맨 앞장에 새겨 넣을 것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묻겠습니다. 약속이랑 사죄문 이거 둘 다 당원 당규 앞에 다 넣어진다는 거죠? 네. 재창당 수준으로 혁신하는 당 구조 혁신이 논의됐고요. 중앙당의 지도 체제 리더십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당대표 단일 지도 체제를 채택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결론입니다. 최고위원은 폐지됩니다.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현행 최고위원회의가 폐지한다는 이런 혁신안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힘 구주류 또 비주류 다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과오는 사과를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우리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윤희숙 혁신이 출범한 지 2, 3일 만에 나온 거, 두 번째 나온 건데 예. 저는 저게 이전에 김상곤 혁신이라고 해서 문재인 대표 시절에 민주당 2015년도에 네. 저런 혁신안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게 그 당시 최고위를 통과를 못했는데 사실 저건 혁신안이라고 보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단일지도 체제라는 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전 대표와 같이 이렇게 일극체제로 가는 것은 사실상의 일극체제가 되는 것은 당이 단합해가는 과정인데 제도적으로 저것은 여러 목소리가 못 나오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퇴행이죠. 네네네. 저 부분은 물론 이제 여당과 싸우려면 뭉쳐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도를 내놓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에 역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나 당원 당규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당원 투표를 거치겠지만 어쨌든 예. 제도 차원에서 순환해야 되는 것이지 예. 특정 사안들을 당 강령에 놓고 하는 것은 조금 약간 인위성이 좀 보인다. 그래서 예. 조금 더 고민해서 혁신을 내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빨라요. 그 빠른다는 거는 뭐냐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좀 새로운 이런 혁신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판을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여론조사 좀 화면이 나올 테겠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경북 또 그다음에 경남 다 여기서도 지지율이 떨어진 이런 걸 어떻게 국민의힘은 극복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구 경북 같은 경우가 예. 그때 대선에서는 65% 정도 득표를 올려줬어요. 예. 윤석열 후보에게. 그런데 지금 지지율은 저기 나오고 있지만은 이미 그 민주당에게도 지고 있죠. 네네. 27%까지 내려갔는데 맞아요. 이 상황은 그 대선에서 지고 나서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들입니다.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것을 그 정상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네. 저 정도 그 대구 경북에서 메시지가 이런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아예 그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까? 특히에서 27% 나오는 것은.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혁신안이 나오면서 또 윤희숙 혁신안 중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부 3년을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뭐든지 사죄해야 된다, 사죄해야 된다, 사죄해야 된다. 그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채웠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 되면 당이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로 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혁신안, 조금 전에 그 대표만 있고 최고위원 없다. 이것은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총재 때. 그 삼김 그리고 이해창 총재 때인데 그때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을 해요. 최고위원 없이 혼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예. 그런데 지금 그런 마땅한 인물도 없는 상황에서 저런 혁신안이 현실화되기도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그 방안을 다 내놔봐야 되겠지만 예. 당분간 어떤 근본적인 이 변화, 그 해체 수준의 변화가 없으면 저는 회생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안이 나오더라도 인적 쇄신안이 안 따라오면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인적 쇄신안이라는 것은 어느 쪽을 그 대상으로 할 건지 이걸 놓고도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구주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는 그 탄핵이 되는 과정에서 책임 있는 쪽을 이야기하는 쪽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합해가지고 네. 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나와야지 이렇게 혁신위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최고위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시간을 좀 더 지켜보고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